고혜진입니다. 저는 EX 만나기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피부 관련된 학원이랑 샵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코인이나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투자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친한 동생이 언니 주식 한번 배워봐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애 키우는 동생이었는데 주식을 소액 가지고 단타로 사고 팔고 하면서 뭐 가자미 정도는 줬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뭐 어떻게 하루 종일 차트 들여다보고 앉아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코인 트레이딩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뭔가 코인 하면 사기 같고 막 아무튼 별로 안 좋았어요. 이미지가. 그런데 소개하시는 분이 너무 귀찮게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줘야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사업설명을 처음 들었고요. 처음 이 사업을 들었을 때 느꼈던 느낌은 내가 이거 배워서 평생 써먹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고 상상도 못했고 한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진짜 하루에 2, 3%만 수익을 내도 지금 내가 자영업이 잘 안 돼도 생활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네 이 생각에 처음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뭔가 투자를 해서 이게 갑자기 금액이 올라서 내가 큰 돈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 짧게 먹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 트레이딩 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미용 일을 할 때 직장 다니는 건 제 좀 성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좀 이렇게 자영업 쪽이나 그런 쪽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짧게 했었는데요. 막 그때도 제가 직원들 앉혀놓고 막 강의하고 그랬어요. 마인드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월급 받고 사는 성격은 아니었나 봐요. 예전부터. 그래서 미용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 기술을 배워 놔두면 제가 어딜 가도 이걸 써먹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제가 원하면 일하고 원하지 않으면 일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제가 이 EX를 처음 만났을 때 딱 그 생각이었어요. 이거 구독료 물론 시그널을 보는 비용이긴 하지만 학원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기간 동안 트레이딩이라는 기술을 잘 배워놔두면 어디서든지 인터넷 때는 핸드폰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지역이 제주도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저를 소개해주신 분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하고 그 직접 수당, 추천 수당 있죠? 네, 그것만 이제 받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저를 소개해 주시는 분 잘 모르시고 그래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 이 들어보면 트레이딩 용어가 쉬우세요? 너무 어렵죠? 무슨 다른 나라 말 같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 저는 매도 매수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매도가 파는 거였나? 사는 거였나? 처음에 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예 그냥 병아리도 안 된 달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귀에 익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이제 오늘부로 브리핑이 안 나오긴 하지만 브리핑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이제 오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익숙하지 않고 내가 처음 접해보는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때요? 이제 들리죠, 귀에. 그게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내가 익숙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진입할 때만 조금 낯설고 어려웠게 느껴질 뿐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고 팔고 롱, 숏 그 다음에 입절, 손절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평생 트레이딩 하실 거죠. 평생 그러면 매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치원 입학하고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번 같은 것만 배우나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공부가 계속 새로운 거 단계가 어려워지고 이런데 트레이딩은 어때요? 같은 것만 하잖아요. 시그널 보고 롱 뜨면 사고 숏 뜨면 팔고만 할 거래요. 이제부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유료 차트를 구독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EX 유료 차트가 없으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왜냐하면 수많은 보조지표와 차트를 가지고 내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지금 트레이딩하는 시중에 트레이딩하는 전문 트레이더들은 스스로 차트를 분석해요. 그래서 이게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트레이딩 하는데 같이 하자라고 다른 분한테 소개하면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왜냐면 차트는 수많은 전 세계의 코인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 현상을 막대기로 보여주는 게 차트잖아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그런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전 세계에 라이브로 움직이고 있죠. 그게 단체예요. 각각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세력도 있고 엄청 큰 손도 있고 진짜 체급이 나눠지지 않은 다양한 체급들의 선수들이 한 링 안에서 같이 싸우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나의 지금 시드는 얼마고 지금 내가 이 트레이딩의 경력은 얼마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나는 전문가예요. 진짜 피렘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이 차트를 다 보고 있어도요. 다 해석이 된다. 기술적으로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거래소도 세력이에요. 거래소도 자본을 가지고 개미들의 돈을 가져가죠. 그럼 내가 만약에 바이낸스 거래소의 대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금 포지션을 바이낸스 관계자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매도가 많이 몰려있고 어디에 롱이 많이 걸려있고 숏이 많이 걸려있는지 바이낸스 관계자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경기를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심리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내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죠. 분명히 롱이 떠서 롱으로 진입을 했는데 숏이 딱 바뀌는 거예요. 우리 EX 차트가. 자, 롱은 무슨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데 우리 고야가 롱이라는 올라간대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신호를 띄워줬는데 한 3시간 후에 다시 숏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 이 롱은 어때요? 힘이 없어요. 죽은 롱이에요. 누가 살아났어요? 숏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락한대 라고 다시 고야가 알려준 건데 나는 지금 현재 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숏이 떴을 때 손실 중이면 어떻게든 내가 이걸 복구해 보려고 그때부터 뭔가 막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이 어려워져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손실을 줄이고 이겨서 나오려고 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냥 숏이라고 고야가 알려주면 나도 손실을 좀 보더라도 손절 딱 끊으시고 다시 고야 말 따라서 숏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고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각자 심리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의장님이 강의 중에 고야 차트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많은 경력의 코인 세상에서 트레이딩 경력이 있으신 의장님이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의장님은 처음부터 고야 말대로만 트레이딩을 하셨을까요? 의장님 아마 더 분석하고 트레이딩을 혼자서 잘해보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력은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차트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분석해봐야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고야 시그널대로 따라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고야 시그널은 세력의 움직임을 알려줘요. 세력이 롱으로 갈 계획을 딱 포지션으로 잡으면 롱을 띄워주는 거고 숏으로 갈 포지션을 잡으면 숏을 띄워주는 거예요. 차트를 분석해서 나오는 시그널이 아니라 지금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의 움직임을 띄워주기 때문에 세력 따라서 우리
우리는 따라다니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려고 하면 고야 차트를 구독하실 이유가 없어요. 따로 다른 저 외부에서 뭐 몇백만 원 주는 아카데미 이런데 아니면 뭐 트레이딩 잘하는 전문 트레이더가 하는 픽방 그런 데 있죠. 거기도 꽤 많이 봤던데요. 거기 가셔가지고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저희가 본사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죠. 그래서 코인 트레이딩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이 코인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를 이제 보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 사고 팔고 하거나 롱으로 베팅을 하거나 숏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일을 바로 코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트레이딩 아직 안 해보신 분, 아니면 나는 아직 한 달 미만이다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처음에 지금 제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를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기준 없이. 왜냐하면 우리 차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드, 제가 엄청 힘들 때 이 회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창피하지만 자영업이 너무 안 되고 코로나 이후로 계속 안 되고 어떻게든 자영업으로 제가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손님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 손님을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광고도 해야 되죠. 막 인스타 같은 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손님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수는 없죠. 자영업은.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요. 그럴 때 이 EX를 딱 만나서 사업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싶은데 구독료가 없었죠. 저는 그 단돈 3,000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독을 하고 2달 만에 제가 그걸 갚았거든요. 트레이딩도 하고 직접 이제 여기 회사 소개해서 추천 수당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서비스 받은 걸 갚았는데 그때 어땠을까요? 제가 급한 돈으로 차트를 구독했어요. 수익을 빨리 내서 구독 기간 동안에 구독료도 갚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죠. 마음이 급하죠. 급하니까 이거를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차트가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돈을 100%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 구독하신 분들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구독 기간이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은, 코인 트레이딩은 정말 많은 기회가 있는데요. 내 심리를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은 또 좀 괜찮아요. 심리가. 그런데 돈을 가지고 앉아서 그것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서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가 거의 100%예요. 그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를 해야 작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돈을 벌 수 있고요. 내가 번 돈을 잘 유지해야 그 금액이 더 큰 돈이 되고 큰 금액을 벌었을 때도 부자가 되어도 한 번 부자가 됐다가 다시 망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부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여기는 이런 세계구나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 심리를 딱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금방 돈 될 것 같은 생각에 제가 트레이딩을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잖아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료도 빌려서 했어요. 지금 시드도 얼마 없어. 빨리 돈을 키워야 돼요. 제가 현물을 했을까요? 선물을 했을까요? 레버리지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선물 게임을 하다 보면 심리가 계속 나는 조급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드를 관리하시냐면요. 저희 차트는 잘 맞아요. 잘
맞는데 트레이딩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력들은 어떻게 차트를 움직이냐면 자, 횡보하다가 상승 아니면 하락이죠. 그러면 세력은 횡보 때 돈을 벌까요? 네. 오늘 갑자기 엄청 내려갔죠. 이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할 때 세력들은 돈을 벌어요. 횡보 때는 개미들이 돈을 벌어가든 말든 냅둬요. 네. 그래서 횡보 때 우리 시그널이 자주 바뀌죠. 그때는 세력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시그널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횡보 때 시그널이 자주 바뀌다가 마지막 신호가 지금까지 안 맞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마지막 신호가 맞아요. 마지막에 숏이 떴으면 갑자기 쫙 빠지고, 네. 횡보할 때 계속 롱숏 바뀌다가 롱이 뜨면 쫙 올라가죠. 마지막 신호가 안 맞으면 우리 차트 보면 안 돼요.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차트가 세력이 개입되는 순간 차트가 크게 움직일 때 잘 맞죠. 우리 차트가.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이게 횡보의 마지막 신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그널대로만 계속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횡보 때는 조금 수익 나고 조금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신호에서 그 손실들이 다 회복이 되고 내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그널대로 따라 할 거면 차트 강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알람 등록해놓고 그 ZEC 잘 맞잖아요. ZEC 등록해놓고 롱 뜨면 롱 누르고 숏 뜨면 리버스 누르면 숏으로 확 바뀌죠. 그것만 계속하면 한 달 평균 냈을 때 내 계정이 플러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트 강의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현물과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냐면요. 심리전에서 이기려면 내가 계획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사실 지금 나는 오늘 얼마의 시드 가지고 오늘 하루 몇 프로의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 네, 한 분, 두 분. 네, 지금 많은 분들 중에 딱 두세 분 계시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 어영부영 하루 그냥 지나가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200일의 구독 기간이 지나가 버리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많은 기회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정을 어떻게 나누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현물 계정과 현물 자산과 선물 자산을 나누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내가 내 자산을 크게 불려주는 큰 돈 벌 수 있는 트레이딩은 뭘까요? 선물? 현물이에요. 현물. 무슨 말이냐면 현물은 제가 금 사진을 갖다 놨죠. 예, 금은 제가 만약에 금 100돈을 오늘 샀어요. 예, 금 100돈을 샀으면 집에 이제 금 100돈이 있어. 그러면 그 금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매일매일 금값 체크하세요? 거의 안 하죠. 집에 금 100돈이라는 그 개수에 집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물은 개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업비트 빗썸에서 현물을 하실 때 한국 계정은 업비트 빗썸이잖아요. 여기 현물만 가능하죠. 현물을 할 때 리플을 떨어진 것 같아서 저점인 것 같아서 샀어요. 샀더니 오늘 내가 한 500개가 사진 거예요. 내가 있는 돈으로 리플을 샀더니 리플 개수가 500개예요. 자, 그럼 현물로 리플을 매수하면 나한테 리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금이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진짜로 코인을 내가 산 거예요. 보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가 100달러를 가지고 선물 계정에서 리플을 롱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리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리플을 사는 시장이 아니고요. 달러, 100달러, 500달러 가지고 리플이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게임을 거는 거예요. 내 시드 500달러 가지고 리플이 오를 것 같아서 이 500달러를 롱에다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가격이 올랐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맞췄죠. 올라갈 것 같아. 롱으로 베팅했는데 진짜로 올라갔으면 내가 맞춘 거죠. 그러면 뭘로 받아요? 네, 달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가지고 달러를 버는 게임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락할 때 우리 보야가 숏을 띄워주면
롱으로 베팅하지 말고 숏으로 베팅하면 내려갈 거에다가 내 돈을 건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로 오늘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맞췄죠. 그러면 이제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코인이 없어요. 보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코인 M은 또 다르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여기는 직접 좋은 코인을 사 모으는 현물이고, 선물은 달러를 가지고 오를지 내릴지를 맞춰서 달러를 버는, 네, 그런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물을 대부분 시중에 가서 코인 트레이딩 선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얘기하면 제 친구들도 제일 처음에 그래 나도 할래 같이 해보자 했을까요? 네. 큰일 나. 코인도 위험한데 선물? 네가? 그러면서 선물 하다가 거의 뭐 집 몇 채 날린 사람이 있다는 둥, 몇십억을 잃었다는 둥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선물은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걸 써서 거래소에서 돈을 거의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자영업 할 때 대출 받으러 가면 진짜 서럽거든요. 직장인들은 대출 잘해주죠. 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뭐 서류도 많고 따져요. 그런데 OKX에서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서류 한 장 요구 안 하고 막 100배 빌려줘요. 제 레버리지의 100배. 그죠? 네, 그게 레버리지예요. 왜 빌려줄까요, 저한테? 네? 꼬시는 거예요. 막 해봐. 그리고 제시드 가져가려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안 쓰면 위험성이 리스크가 확 줄어요. 시중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최소 10배 써요. 최소. 네, 최소. 그 유튜버들 트레이딩 뭐 픽박 이런 데 가보세요. 최소 10배. 네. 2배, 3배 쓴다 그러면요 웃어요. 훅박이 껴요. 근데 저희 회원들은 몇 배 쓰죠? 2배. 레버리지 2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인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내 자산을 모아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자, 저희 회사에서 거래 수수료, 레퍼럴 사업도 하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들 입장에서는 하위에 지금 이제 막 구독 들어온 이런 일반 그 직급 없는 회원분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우리가 돈을 벌까요? 조금 써야 돈을 벌까요? 네, 많이 쓰셔야 저희한테도 혜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거래소에서 레퍼럴을 하이레벨들도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 많이 쓰세요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차트를 가지고 지금 오늘 구독하신 분들도 정말로 안전하게 수익이 나야 이 회사도 오래가고 저희도 올바른 마케팅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퍼럴만 사업하는 데 가보면요. 레퍼럴 너네 그거밖에 안 줘? 우리는 70% 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죠. 그런데 레버리지 몇 쓴다? 20 써요, 20. 네, 레버리지 20 쓰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레퍼럴 조금 그거 한 더 받는다고 메시드 레버리지 20배 써서 다 청구하면 그게 사실 좋은 수입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원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리더들 입장에서 정말로 안전하게 대표님들의 자산을 늘려가길 원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굳이 그러면 위험한 선물을 왜 해요? 왜 해요? 우리 고야는 오른다는 롱 신호도 보여주지만 하락한다는 숏 신호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레버리지 없이 선물을 하시면 오늘 같은 숏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숏 뜨고 숏 잡은 분들 돈 많이 버셨을걸요? 그죠? 그런데 현물은 오늘처럼 계속 하락하면 손 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올라가지? 그것만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이 기회를 현물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차트를 가지고 선물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각자 알아서 계정 운영하시면 되는데 선물을 했을 때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려면 레버리지 없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전체 시드의 80%는 현물로 하셔야 돼요. 현물로 3주 차트 보고 저점에서 가격 저렴할 때 개수를 많이 구입하시고 선물은 뭐 하냐 그러면 선물은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시대가 작으니까 선물로 빨리 큰 돈 만들고 싶어서 저의 모든 자산을 선물로 쏟아보지도 않았어요. 네, 전부 다 여기다가 몽땅 꼬라박고
트레이딩을 아주 겁없이 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선물은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무슨 도구냐면 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돈을 불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요, 돈을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선물은 단계별로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병아리반에 일단 들어오세요. 병아리반에 들어오셔서 자, 사고팔고는 하셔야 돼요. 추천을 하신 분한테 거래소 사용 방법이나 사고팔고 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내가 병아리반에서 그 트레이딩을 배운 다음에 우리 차트를 보고 지금 롱으로 어떤 코인을 고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코인을 골라서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 포지션을 정해서 1.2%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딱 배웠다. 그게 완벽하게 됐다. 1% 정도 어느 코인을 들어가든 1%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요, 그때 선물 계정에 100만 원 정도만 딱 준비하세요. 100만 원. 그래서 1단계, 0단계, 1단계를 하든 어쨌든 1%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을 0단계로 해도 되고 1단계로 해도 돼요. 그것만 딱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100만 원의 시드만 딱 준비하는 거예요. 한 계정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100만 원을요, 매일 3%씩만 복봉리로 수익을 내잖아요. 이제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100만 원이 3개월이 딱 지나면 매일 3%씩만 수익을 내도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400만 원이 돼요. 100만 원이. 자, 그러면 우리가 200일 구독을 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복리계산기 1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90일이죠. 하루에 5%도 많아. 딱 3%만 해볼게요. 1%씩 3번을 거래하든 1.5%씩 2번을 거래하든 그렇게 거래했을 때 10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이 100만 원을 뺏쓰지 말고 그냥 계속 몰빵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갈 때 100만 원 다 넣어. 예. 아니면 50만 원씩 2개 넣어.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시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처음에는 막 10달러, 50달러 가지고 연습하다가 나중에 이제 100만 원 한꺼번에 막 들어가고 하면 처음엔 조금 무섭죠.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또 간이 좀 커지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100만 원을 2개의 코인을 50 들어가도 되고, 확실한 거 1개의 코인에 100만 원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동안 100만 원을 뺏쓰지 말고 계속 복봉리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100만 원이 3개월에 1,400만 원이 돼요. 그럼 내가 이 3개월의 목표를 딱 완성을 하면 코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의 도움 없이 1%, 2%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때 3개월 후에 이 1,400만 원을 가지고 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요, 1,000만 원은 뭐 사요? 현물 사요. 현물. 네. 현물도 그냥 사지 마시고 3주 차트에 저 밑에 저점에다 그냥 냅둬버리세요. 예약 매수 걸어서 냅두고 400만 원 가지고 2개월만 또 매일 3%씩 하는 거예요. 그럼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또 1,000만 원 또 현물 사. 네. 500만 원은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요. 그럼 500만 원 가지고 또 2개월 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물은. 그래야 처음에 이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어 보는 걸 3개월 안에 내 스스로 해봐야 내가 진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만 원은 현물로 넣어놨죠. 그러면 구독료 나왔죠? 네, 시드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 가지고 내가 트레이딩 하면 나중에 내가 정말 뭔가 또 잠깐 판단을 잘못해서 전체 뭐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잃은 투자인가요? 이미 시드로 가지고 있잖아요. 현물로. 내가 여기 선물은요, 언제든지 내가 청산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심리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진짜 매일매일 1년 내내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나도 기계처럼 탁탁 트레이딩 할 수 있으면 큰 시드로 하셔도 리스크가 작겠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게 안 되잖아요. 시그널대로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흔들려져. 이번은 내가 맞는 것 같아. 네, 이러다 올라갈 것 같아. 자꾸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자제하고 내 스스로 내 그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물에는 전혀 코인이 없고 선물만 가지고 하면 그런 든든한 심리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80만 원은 현물 사고요. 20만 원은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는 내 구독기간 동안에 반드시 자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잘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저는 선물만 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이너스, 네,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자리 계속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어느 날은 이만큼 마이너스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산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지 노트를 하나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일지를 쓰시면 초반에 한두 달 동안은 병아리 반야대 일지를 올리면 피드백 받으실 수 있죠. 내가 놓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손실 나는 거래에는. 그럼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한 달 정도만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지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일지 노트에다가 맨 앞장에 딱 반을 나눠서 현물, 선물 이렇게 나누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코인 시장 트레이딩을 하면서 운영할 자산을 금액을 쓰세요. 각자 다르겠죠? 100만 원이면 그 중에 80%는 현물. 그럼 현물은 내가 무슨 코인을 모아갈지 내가 좋아하는 코인 목록을 쓰세요. 네. 그래서 저는 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하거나 이런 정보를 들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아는 코인은, 제가 확신 있게 아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리플밖에 없거든요. 그럼 현물은 내가 아는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3년 이상, 5년 이상 가지고 가야 될 현물이니까. 내가 땅을 하나 살 건데 땅을 사면 계속 그걸 내가 거기다 집도 짓고 만약에 그런 용도로 땅을 살 거면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지 않으실까요? 그냥 사진 않겠죠. 그게 바로 현물이에요. 현물은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좋은 코인을 내가 스스로 조금 알아보시고 뭐 잘 모르겠다 하면 정말 중요한 비트코인과 리플, XRP 정도, 이더리움 이 정도 좋은 코인들만 현물로 목록을 적으세요. 내가 어떤 코인을 모아갈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다 개수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시대의 80%인 얼마를 가지고 현물을 이렇게 사야지. 그럼 딱 사지면 그 옆에 산 금액을 쓰시는 게 아니라 개수를 쓰는 거예요. 개수. 내가 지금 몇 개, 리플을 몇 개 갖고 있는지. 네, 개수를 쓰신 다음에 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물이 업비트나 빗썸에서 현물을 대부분 하시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왜 업비트나 빗썸에서 현물을 하세요? 이유. 그죠? 편하니까 한글로 돼 있고 지금 내가 수익 중인지 얼마가 수익 중인지 이런 게 한눈에 보이고 현재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보이고 그래서 대부분 거기 업비트 빗썸을 이용하죠. 저도 그랬어요. 제 자산의 거의 한 80%, 90%가 현물로 있는데 도대체 이 바이낸스나 이런 데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 막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고 이 영어라 제가 영어 제일 싫어했거든요. 영어 선생님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선물은 그나마 수익 중인지 뭔지가 보이는데 현물은 해외 거래소는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얼마에 샀는지가 안 보이니까 그냥 편하게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를 했죠. 근데 내 계정을 빗썸을 딱 열었는데 현재 내가 산 금액보다 30만 원 마이너스 중이야. 떨어졌네?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이 30만 원, 피 같은 30만 원. 오늘 하루 30만 원이면 이게 돈이 얼만데 못 판다니까요. 그런데 자, 차트를 보세요. 여기서 롱이나 LL이 뜨길래 샀어요. 샀는데 계속 오르는 듯 내리는 듯 하더니 횡보를 길게 가져가더니 세상에 숏이 뜨면서 떨어져 버렸어. 이 정도면 30만 원 충분히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중이야. 못 파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가 마이너스 중인지 보이면. 그런데 현물은 개수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리플을 100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숏이 떠서 그냥 팔아버렸어. 숏이 떴으니까. 팔고 나서 내가 판 가격, 내가 여기서 팔았다고 해볼게요. 판 가격보다 더 밑에서 사면 개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거예요. 현물은 개수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팔고 밑에서 지금 사면 몇 개 사지를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 것보다 개수가 늘어나면 성공한 트레이딩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버티는 것보다 여기서 다시 사면 개수가 늘어났죠. 그럼 그 밑으로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버티는 것보다 이미 개수가 늘어났잖아요. 물론 맨 밑에서 사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되니까. 대신에 나는 선물은 안 하고 현물만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야 돼. 트레이딩을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롱 뜨면 사고 숏 뜨면 팔고 반드시 시그널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개수로 늘려가는 모으는 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물은 제가 아까 투자의 개념으로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트레이딩이잖아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밑에서 사면 더 이익인데 왜 숏 떴다고 사지 말라고 저렇게 윤민호는 소리 지르고 숏인데 왜 샀냐고 저렇게 막 하지? 네, 그게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아니 현물은 숏 떠도 밑에서 사면 이익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현물이지만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매일 내야 되는, 선물은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시그널대로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모아가는 계정, 개수 모으는 사고 팔고 안 하는 계정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개수를 늘려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헷갈리면 계속 숏 뜨면 여기서 자꾸 사죠. 그래 놓고는 더 내려가면 또 한참 동안 또 기다리죠. 그럼 트레이딩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트레이딩을 하는 현물인지 개수 모으는 현물인지를 잘 이제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의장님이 강의하실 때 열리는 지갑과 열리지 않는 지갑, 그걸 잘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산을 잘 나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물, 선물을 반으로 딱 나누고 현물의 내 자산 시드의 80%, 네, 70에서 80%, 나머지 30에서 20%를 선물, 그리고 현물 중에서도 트레이딩을 하는 현물과 아예 그냥 개수로 하는 현물 이렇게 나누시던지, 네,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잘 관리하시고, 선물은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을 만들어 보는 목표를 달성하신 분만 시드를 늘리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도 안 해보고 얼마를 얼마로 굴려보는 계획 있는 트레이딩도 안 해보고 자꾸만 몇 번 이기면, 네, 계속 여기다 시드를 넣죠. 막 돈 빌려오고 적금 깨고, 네, 막 반지 애들 돌반지 팔고 그래서 막 시드를 늘리죠. 제가 했던 일입니다. 네, 이게 심리 때문인 거예요. 심리.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트레이딩은 심리가 거의 8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리에 대한 강의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심리를 이기려면 계정을 내가 잘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첫 번째 시작하실 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현물로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언제든지 든든하게, 그렇게 심리가 든든하니까 휘말리는 트레이딩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정을 반드시 나누시고요. 자, 현물, 선물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거 선물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강사가 앞에서 솔라나가 숏 떴네요, 숏으로 사세요 하길래 저한테는 숏으로라는 말 안 들리고 사세요라는 말만 들리잖아요. 네, 그때는 바이낸스 같은 거 안 할 때였거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다 하면서 듣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솔라나 숏이라고 사라고 하길래 업비트에서 얼른 샀죠. 왕창. 강사가 사라고 하니까 이제 오를 건가 보다 그러고 솔라나 샀더니 사자마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뭐지? 막 이랬죠. 그래서 숏은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강사들이 강의할 때는 선물 위주로 강의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자, 선물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트레이딩을 하실 때 내가 결정해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그 거래소 차트 보시면 롱, 숏 버튼 동시에 있죠. 올라간다에 베팅할래, 내려간다에 베팅할래, 둘 중에 버튼 하나는 내가 눌러야 돼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되고 지정 가격을 넣어줘야 되죠. 마켓가, 지금 바로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 게임을 시작할래? 그럼 마켓가로 바로 진입하시면 되고, 네, 가격을 얼마, 나는 지금 현재 리플 가격이 3,000원인데 좀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한 2,500원부터 2,900원부터 롱으로
할래. 올라간다 할래. 그러면 지금 현재 3,000원일 때는 게임이 시작 안 되다가 가격이 더 내려가서 900원 딱 2,900원 되면 그때부터 게임 시작. 2,900원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내가 롱으로 맞춘 거니까 이기는 게임이고요. 2,900원부터 게임이 시작됐는데 가격이 더 내려가요. 막 2,800원, 700원 내려가면 제가 못 맞췄죠. 그럼 그때는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될 건 어떤 가격을 시작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하나 선택해야 되고 어떤 가격, 그 기준 가격 선택해야 되고 그거 두 가지만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초보들이 그걸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 차트에는 그게 다 나와 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XRP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쭉 한번 줄여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 되게 복잡하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처음 보면 저게 도대체 뭐야? 엄청 복잡해 보여요. 저희 외가 쪽 이모한테 같이 트레이딩 공부해보자고 차트를 보여줬더니 아유 막 초록색 빨간색이 반짝반짝하니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가 여기 항상 여기에요. 오른쪽 제일 끝이 현재가 여기고 많은 막 뭐 영어도 있고 깜빡거리기도 있고 저 위에 보드 차트도 많은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깜빡깜빡거리는 신호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핑크색 선 보이시죠? 고야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고야 라인이 우리 고야가 우리 회사 AI 이름이에요. 과일 이름입니다. 고야. 자두처럼 생긴 과일인데 고야 워낙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고야라고 회사 AI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고야 라인이라는 핑크색 선은 기준 역할을 해요. 기준. 그래서 깜빡이 시그널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고야 라인은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깜빡거리고 있는 시그널이 현재 유효한 살아있는 시그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에 가장 떠있는 게 S3고 그 뒤에 L2가 떠있죠. L2는 S3가 뜨고 나면 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S3 뒤로는 다 죽은 시그널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거는 S3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S3면 S는 숏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락인데 하락일 때는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가격이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숏은 힘이 팔팔한 숏이에요. 그럼 이 숏은 언제 죽냐면 가격이 고야 라인을 뚫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숏이 힘이 점점 빠지다가 가격이 고야 라인 위로 이렇게 올라타죠. 그게 한 2-3시간 올라타면 롱이 떠요. 대부분 롱이 딱 뜨는 순간 이 숏은 이제 또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롱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숏일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어야 힘이 센 숏이고요. 롱일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어야 힘이 센 롱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두 가지.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깜빡이고 있는 시그널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럼 비트코인은 롱으로 가야 돼요? 숏으로 가야 돼요? 그죠? 왜냐면 얘가 숏을 띄우고 있으니까 얘는 이 뒤로는 다 죽은 거니까 살아있는 숏을 포지션으로 선택.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결정해야 될 게 기준 가격. 그럼 얼마부터 떨어질 건데 그 얼마를 결정해야 돼요. 그 얼마는 이 핑크색 선이 그 가격이에요. 핑크색 선이 지금 보시면 2.135달러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2.135달러.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은 2.02달러예요. 가격이 여기까지 이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가격은 이 고야 라인 가격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올라갔다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지금 거래를 하고 싶어. 이거는 내 생각이고 뭐든지 기준에 맞춰서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기다리면 얘가 자 코인 가격은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기만 하나요? 올라가는 척 했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코인 가격이 지금 올랐으면 좋겠죠. 그죠?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세력들은 올려줄까요? 네, 못 떨어뜨릴걸요. 그리고 엄청 지겹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막 급한 돈, 이제 다음 주에 써야 되는 돈 가지고 막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막 사놓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음 주에 써야 되는데 제발 좀 올라가라. 네, 그죠? 근데 세력들이 그런 마음들을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지루하게, 예,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이 돈을 써야 되면 손실 보더라도 또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개미들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지겹게 기간으로 행보를 길게 가던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올라가는 척 할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항상 여유 있게. 이미 세력의 포지션을 우리는 알려줬어요, 고야가. 일반 시중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세력들이 올릴 계획인지 내릴 계획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려줬죠. 네, 이 시그널이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시그널이에요. 네, 알고리즘을 무려 7개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세력들의 지표들을 모아서 그걸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깜빡이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많은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숏을 띄워줬다는 건 세력들은 아직 올릴 마음이 없어. 숏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숏은 숏인데 반드시 개미 꼬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적게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죠? 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하겠죠. 네, 근데 아니거든? 이러면서 떨어뜨리는 게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올라간다 할 때는 고야가 롱을 띄워주겠죠. 그러면 롱 뜨기 전까지는 숏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우리는 고야가 내려간다는 신호를 알려줬는데 여기서 내가 더 똘똘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숏이 떴으니까 내가 급한 마음에 아무 데서나 숏을 잡지 마시고요. 세력은 내릴 거지만 반드시 올리는 척을 해요. 네, 올리는 척을 하면서 고야 라인을 탁 만나면 쭉 떨어져요. 그럼 나는 여유롭게 고야 라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고야 라인 근처에 오면 숏을 잡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시바진 어보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그널이 딱 뜨면 지금 리플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 이것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야 이때 숏 잡았어도 대박이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다 각자의 그 경우가 있죠. 자기들만의 뭐죠? 상황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때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롱이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롱 잡은 사람 있다 없다? 있죠. 이때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셨죠.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와 이제 올라갈 때 됐는데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롱이 떠주니까 네, 불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올라가나 보다. 네, 그리고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네, 잡았더니 올라가는 척 해요. 그죠? 그러다가 많이 안 내려갔는데 S3가 떴어요. 그러면 횡보에서 계속 시그널 바뀌었으니까 또 내려가는 척 하다가 롱 뜨겠지라고 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시그널대로만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면 여기서 손실 보더라도 숏 잡은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자꾸 모든 사람들이 자꾸 그러겠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라는 자꾸 심리가 들어가는데 내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숏이 뜨면 이 숏은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는 숏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롱을 잡았어요. 네, 롱으로 진입했는데 다음 시간에 꼬리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실이 잠깐 되다가 그 다음에 수익으로 쭉 갔잖아요. 네, 수익으로 갔는데 한 레버리지 2 정도 써서 1.2% 정도 익절을 자동으로 걸면 이런 횡보 때도 대부분 익절로 거래가 끝나요. 게임이 이기는 게임으로 끝나는데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수익 구간이 잠깐 갔다가 다시 손실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2% 익절을 걸어버리면 단순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먹고 여러 번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서 롱 잡았는데 수익 나는 듯 하다가 다음 시간에 숏이 뜨면
시그널이 뜨면요 계산하지 말고 시그널을 믿고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숏이 안 떴다고 한번 해볼게요. 숏이 안 뜨고 여기서 숏이 떴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많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숏이 안 떴어. 캔들이 아직 고야 라인 위에 있네.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캔들이 고야 라인 밑으로 내려왔죠. 몸통이. 그러면 이 롱은 힘이 세요, 적어요? 힘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추세가 또 바뀌려나? 그 짐작할 수 있어요. 숏이 안 떴다면. 이게 떴으면 그냥 손절하셔야 되고. 시그널이 항상 1번. 그러면 여기서 추세가 우연을 뚫었네? 머뭇머뭇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어때요? 캔들이 완전히 고야 라인 밑으로 쭉 빠졌죠. 그런데 아직도 숏이 안 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도 손절을 할 수도 있지만 시그널이 안 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봉이 마감을 딱 하고 보니까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살짝 내려왔다가 긴 완전히 큰 캔들이 고야 라인 밑으로 자리 잡았죠. 그럼 이거는 추세가 바뀌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트레이딩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초보분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나 이 시간 정도 되면 숏이 뜨는데 이 시간에 만약에 이렇게 꼬리로 올라올 때 내가 고야 라인에서 진입했으면 이 정도 되면 손실이 적죠. 숏이 안 뜨더라도 캔들이 두 개나 이렇게 큰 캔들이 고야 라인 밑으로 내려오면요. 내가 진입한 근처까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와요. 시그널이 뜨기 전에. 네, 이때는 너무 좋았고 이때는 뭐 시그널 떴으니까 바로 손절하시면 되고 이럴 때 탈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1.5단계예요. 1.5단계. 그러면 처음 1단계는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하세요. 손절도 입력도 못하게 하잖아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손절을 못하니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손실이 클 때 손절하는 연습. 시그널이 왜 손실이 클 때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시키려고 일부러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캔들이 2개 이상 고야 라인 반대로 위치하면 탈출을 한번 시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롱으로 진입하려면 다음 시간에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도 다시 올라서 자리 잡으면 롱으로 진입하시면 되고 시그널이 숏이 뜨면 숏으로 다시 진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데 탈출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때 보세요. 대부분 시그널이 이제 손절할 타이밍에 떴네요. 이때도 숏이라서 여기서 진입했는데 다음 시간에 L3가 떴으니까 그냥 손절하면 되고. 네, 그죠? 물어봐도 됩니까? 진입을요? 아니, 질문해도 돼요? 예, 질문하셔도 돼요. 그 얘기 그래서 보면은 네. 하단부에 리버스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다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네. 한참 많이 이거 지금 충분히 내려갔구나 네. 하고 그냥 리버스 버튼 누르면 그 순간부터 이제 롱으로 되는 거죠. 거래는 종료되고 네. 수익 먹고 네. 이제 그 포지션이 롱으로 바뀌는 비록 이제 비록 약간은 하향 추세는 있겠지만요. 네. 근데 거기서 리버스를 누르는 거는 네. 거기서 롱을 진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롱으로 진입하는 근거가 뭐예요? 충분히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네. 그 생각은 누구 생각? 이제 일반적인 네. 그거는 본인 생각. 그렇게 그렇죠. 트레이딩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그렇게 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되고 추후에는 또 신호가 LL 뜰 거 아닙니까? 네, 추후엔 고야를 끌고 나서 LL 뜨겠죠? 그렇죠. 이제 그 무렵에는 이제 리버스 누르면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된다 이거죠? 네네. 그 버튼 하나만 네, 눌러서 리버스라는 버튼은 포지션을 내가 리버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수익이면 수익, 손실이면 손실로 정리를 하고 반대 시그널로 그 자리에서 갈아타겠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언제 쓰시냐면 0단계. 0단계에서 쓰시면 좋아요. 리버스는. 네,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가 0단계를 밀고 있는 코인이 뭐죠? 네, 제가 강의를 듣다 보면 저러다가 윤 대표님
그 GKC 관계자로 오해받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게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혀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도 윤 대표님 모를걸요. 자, 여기서 자 숏이 떴어요. 네, 숏이 떠서 내가 그 0단계는 그냥 시그널대로 그냥 생각이 없어야 돼. 네, 저도 AI여야 돼요. 나는 이거 차트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네, 이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나는 못하겠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예 공부를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알람에다가 ZTC 하나만 딱 등록해놓고 진입만 처음 딱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알람 오면 리버스 버튼만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건 고야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0단계는 0단계는 그냥 알람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입, 마켓가로. 그러면 알람이 이때 우리가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10,000 차트 갖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자, 알람이 SS가 떴어요. 이 시간에 알람이 오거든요. 네, 시그널 뜨고 다음 시간에 알람이 왔어요. 이때 아무 때나 그냥 숏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진입하고 수익이 좀 나는 듯 하다가 다시 손실이다가 롱이 안 떴으니까 계속 가져가겠죠. 네, 그러다가 롱이 딱 알람이 오면 이 시간에 리버스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수익은 익절되고 이 타이밍에 롱으로 진입해요. 자동으로 리버스만 누르면. 그러면 롱으로 계속 긴 시간 가져가다가 여기서 알람이 왔겠죠. 그럼 여기서 또 리버스를 딱 누르면 손절되고 숏으로 진입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수익 중이겠죠. 그래서 리버스는 그 뜻이에요. 내가 포지션을 정리하고 또 진입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리버스 버튼만 누르면 이게 탁 전환되는 게 바로 리버스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선물 반드시 나누세요. 오늘부터 그걸 실현하시는 분들은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그때 선물로 이걸 거래하기 잘했어, 모으기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선물은 큰돈 가지고 돈을 굴리는 거래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배워야 할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거를 한 달 안에 소액으로, 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의 시드가 있어. 그럼 그 중에 900만 원은 현물하세요. 그리고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딱 4개월 플랜을 잡으세요. 4개월. 그럼 4개월 동안 한 달은요,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80만 원은 냅두고. 그냥 시드를 가만히 놔두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우리가 왜 시드가 있으면 계속 거래를 하고 싶죠. 막 물도 타고 싶고 막 이렇죠. 그런데 시드를 갖고 있는 것도 연습이에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은 가만히 갖고 계시고 10만 원, 20만 원만 가지고 선물 트레이딩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실 때 병아리반에서 일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따지지 말고 그냥 깜빡이 시그널이 숏이면 고야에서 숏자만 보고 횡보대든 기울기가 있든 뭐든지 다 들어가 보세요. 장용기 대표님 광주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이 줌 미팅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분은 구독을 하는데요, 6개월 동안 교육만 듣고 구독을 안 했어요. 엄청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막 AI한테도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씩 EX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자료도 혼자 막 검토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구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두 달 정도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를 보고만 있었대요.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너네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본인이 목표를 잡은 거예요. 나는 1000번 한다 그랬나? 1000번의 거래 후에 실전을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1000번을 채우기 위해서 1000번이라는 트레이딩 목표가 생겼잖아요. 정말 소액으로 미친 듯이 거래를 했어요. 전업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트레이딩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에 막 50개씩 거래를 해요. 일지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거래를 하면서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해 보셨겠죠. 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 엄청 많아요. 이 그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들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강의를 딱 시키는 날도 강의를 처음 하시는데 잘하실 수 있을까라고 저는 조금 약간 걱정했는데 말이요 막 엄청난 노하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트레이딩은 매일 강의장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과 장용기 대표님처럼 강의는 별로 안 듣고 트레이딩만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누가 이길까요?
그 사람. 그럼요.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이 이겨요. 트레이딩은요, 운동이에요. 근육을 만들려면 책 보고 공부해요.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면 근육이 생기죠. 트레이딩 똑같아요. 강의 많이 듣지 마세요. 네. 진짜 작은 금액으로 10달러, 20달러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한 기준만 정해서 L2면 고야라인 위에 내가 들어간 진입하는 순간 캔들이 고야라인 위에서 놀고 있고 고야라인 맞았어. 그냥 들어가세요. 1.2% 입절 걸고. 네. S2면 고야라인 밑에서 고야라인 맞으면 들어가고. 횡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1단계에서는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추세가 보여요. 추세가 보이면 횡보 때는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눈에 추세가 안 보인다. 제일 어렵다. 추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추세를 읽을 줄 알면 윤미도 대표님처럼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근데 윤미도 대표님은 우리 중에 트레이딩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2년 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추세가 보이는 거고, 이제 들어온 병아리들은 추세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제가 항상 이제 골봉 아이오가 그 강의했을 때 했던 말을 인용해서 쓰는데, 바닷가에 가서 차 딱 세워놓고 내리자마자 바닷물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당연히 모르죠. 지금 봤으니까. 그런데 그 바닷가에 부둣가에 반나절 앉아있으면 지금 물이 빠지네, 물이 차네 보이죠. 추세를 파악하시려면 그 보고 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근데 그거를 줄여주는 게 우리 라인 차트잖아요. 네, 그래서 라인 차트를 보고 추세를 더 빨리 배우실 수도 있으니까, 당장 내가 추세를 알고 무조건 나는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빨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금액 가지고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잃는 연습을. 네, 돈을 벌려고 하면 진입하는데 머뭇머뭇 되겠지만, 내가 이거를 경험을 쌓고 대응하는 연습을 할 거라고 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 아무 때나 들어가 보는 자신감 있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게 소액으로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소액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들, 거래소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저희가 또 강의 때 조금씩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보세요. 지금 현재 깜빡거리는 신호가 이 L2라는 신호가 깜빡이고 있어요. 네, 다른 건 지금 없어진 필요없는 신호들인데, 차트를 딱 켰더니 지금 현재가 여기인 거예요. 딱 고야 라인을 만났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깜빡이는 시그널이 봤더니 L2가 깜빡이고 있어. 네, 내가 보는 시점에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죠. 네, 그리고 딱 고야 라인 맞았죠. 그럼 지금 고야 라인에서 뭘로 들어가요? 롱 들어가는 거예요. 익절 1.2% 걸고. 네. 남들이 막 수익률을 막 3%, 5% 막 올리니까 나도 3%, 5% 먹고 싶죠. 예. 근데 그거는 욕심이에요. 내가 좀 추세를 알면 나중에는 수익률을 조금 높이셔도 되는데, 지금 연습하는 기간에는 이게 확률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1.2%로 입절을 걸어버리세요. 그러면 횡보든 아니든 거의 대부분 입절이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죠. 1.2% 가지고 무슨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딱 진입하니까 이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1.2% 입절을 내가 걸었다면 뭐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서 입절이 났을 거예요. 2시간 만에. 1시간, 2시간 만에 입절이 되고 현금으로 남아있죠. 지금 달러로. 그럼 또 들어갈 만한 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입절을 안 걸면요, 이제 심리 게임에 말려 들어가요. 그죠? 입절을 안 걸면 이때쯤 되면 2%가 넘어요. 레버리지 2만 써도. 그러면 이거 더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막 캔들이 모양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네. 입절하고 손절 거는 거좀 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입절을 안 걸면 이때부터 심리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가겠다. 네, 지금 좀 있으면 3%, 4% 되겠다. 좀 더 넘어가야지. 네, 기다렸더니 다음 시간에 쭉쭉 올라가 주나요? 내 생각대로. 네, 다시 살짝 내려와. 1.8% 됐어요. 아까 팔걸. 2% 넘을 때 팔걸.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이니까 나 2%만 채우고 팔아야지. 네, 기다려. 그랬더니 2% 채워주나요? 다음 시간에?
네, 쫙 빠지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쫙 빠지면서 숏이 같이 떠줬어요. 그러면 이때는 시그널이 나는 롱 보고 들어갔는데 숏이 뜨면요,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캔슬, 손절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내가 만약에 롱으로 이거 진입했다가 숏이 뜬 거잖아요. 롱으로 진입할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뭐 3MA라든가 아니면 보조지표들, 그 일반 트레이딩 하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해서 이게 만약에 롱으로 진입이 된 거면 그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해서 이거를 탈출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돼요. 그죠? 내가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롱 진입할 때 뭐 보고 진입했어요? 이거 하나 보고 진입한 거잖아요. 들어간 기준이 L2였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반대되는 S2가 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기준과 반대의 기준이 생기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만의 다른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보고 들어갔다면 S2가 뜨면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단순한 트레이딩을 저는 여기서 손절했을까요? 예전에? 야, 아까 내가 입절했으면 4% 넘는 수익이었는데 지금 이거 4~5% 마이너스인데 이 아깝게 어떻게 손절해? 네.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올라오지 않을까? 머뭇머뭇하죠. 손절 연습이 안 되면 손절이 잘 안 돼요. 마이너스 중일 때. 그래서 손절을 못했더니 다음 시간에 올라와요. 와, 손절 안 하기 잘했다. 네. 이제 나를 믿기 시작하죠. 시그널보다. 네. 내가 S2 보고 손절했으면 이만큼 손실인데 지금 올라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손절할 수 있을까요? 못한대. 고야까지는 오겠지. 네. 올라오니까 고야까지는 오겠지. 내가 이만큼 손실인데 여기서 마침 이렇게 올라와주면 회복이 됐으니까 절반 정도 손실을 줄였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미 심리가 무너졌고 네, 회복되면 고야까지 오면 나와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네, 고야까지 오는 척 하다가 다시 제자리. 이거 뭔가 올라올 것 같아. 네, 계속 차트 보고 있죠. 그런데 깜빡 제가 다른 데 보는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시간 만에 익절 구간 갔다가 지금 조금 손실이에요. 허, 이거 보고 손절 안 하기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다가 지금 손절할 수 있을까요? 못한대. 네, 자 보세요. 캔들이 고야 라인을 뚫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서 놀면 뭐가 떠요? 네, 롱이 떠요. 드디어 롱 뜨고 날아가겠다. 그럼 내가 드디어 수익 볼 수 있겠다. 내가 이제까지 기다릴 시간이 몇 시간인데 또 손절 안 하죠. 네. 그래서 기다렸더니 입절했을까요? 또 내려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지금 한 하루 이틀 계속 저 차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또 긴 양봉이 올라오네요. 또 L 뜰 것 같죠? 차트 한번 보세요. L 뜰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힘있게 올라오잖아요. 숏이 뜨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요. 이때 손절했으면 차라리 숏 잡고 1.2%만 먹어도 이거 회복돼요. 그런데 손절 못하고 올라오겠지 버티는 순간 많은 심리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또 고야 라인 맞으면 뭐예요? 숏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숏 기회를 여러 번 놓치고 나는 계속 뭐 잡고 있어요? 롱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뭐 0단계 시바즈너 뭐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밑에서 사고 막 희한한 트레이딩을 막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때 많은 손실을 봤어요. 저희도 네, 기준 없는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초보기 때문에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한 개의 기준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1년 후가 되면 나만의 기준이 생겨요. 네, 그 기준이 바로 깜빡이 시그널과 고야 라인 그거밖에 없어요. 네, 깜빡이 시그널대로 포지션 가고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는데 고야 라인이 뚫리면 깜빡이 시그널이 힘이 빠지는 거니까 대응 준비.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은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수익이 조금 나다가 우리가 대응을 못하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며칠 수익 본 거 하루아침에 쫙 빼먹고 또 조금 수익 나다가 대응을 못하니까 또 다시 원점도 아닌 마이너스로 가버리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수익은 나요. 시그널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대응을 내가 아직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계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연습을 하시는 게 깜빡이 시그널과 고야 라인의 위치, 고야 라인에서 캔들의 위치를 보고 숏으로 여기서 진입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차트대로라면 숏이고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고 고야 라인에서 딱 진입하면 되겠죠. 진입을 하면 100% 수익 나야 돼요. 고야가 뚫릴 수 있어요? 없어요? 뚫릴 수 있죠. 뚫리면 대응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응해요? 뚫리자마자 롱이 뜨면 생각하지 말고 끊으시고요. 롱이 안 뜨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캔들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캔들이 고야 라인을 절반 뚫었어요. 네, 시그널 숏이 안 떴어. 롱이 안 떴어. 그러면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세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도 캔들이 고야 라인을 올라탔어. 네. 그러면 숏이 힘이 빠지고 있네. 그럼 아직까지 숏이 안 떴어요. 롱이 안 떴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진입한 근처로 오면 저는 나와요. 그냥. 네,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라인 차트로 추세를 확인하겠죠. 롱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손돈 정도 되면 탈출. 그럼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죠. LL이 뜨고 손절하는 것보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 그런 거 전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LL 뜨면 그냥 칼같이 버리는 연습을 소액으로 하시고 그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손실을 줄이는 탈출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들어갈 때 기준은 롱을 보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기준은 숏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막 갖다 대. 3MA 갖다 대고 추세 갖다 대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기준과 나오는 기준만 같으면 굉장히 단순하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입절 거는 거 알려달라고 하셨죠? 뭐? 손절 입절 거는 거요? 네. 롱에다 걸었을 때 하고 숏에다 걸었을 때 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